yen. 지난주 영상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만큼 곧 생길 수도 있는 새로운 나라들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수를 조금 줄이고 대신 각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고 했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지난주 썸네일에 있었지만 다루지 못했던 잉그리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이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몇 웹사이트에서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잉그리아의 독립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러시아 북서부에 위치한 이 이상적인 독립국가는 러시아로부터 분리되어 북쪽으로는 핀란드, 서쪽으로는 에스토니아까지 조금씩 뻗어나가게 됩니다. 수도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될 텐데 이는 러시아로부터 역사적인 수도이자 최대 도시 중 하나를 빼앗는 셈이죠. 이 지역의 독립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과거 어느 시점에 러시아로부터 이 영토가 분리되었던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 존재했던 중세 러시아 국가인 노브고로드 공화국 시절, 노브고로드의 지도자들이 스웨덴과 동맹을 맺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동맹은 스웨덴 공주와의 결혼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잉그리아 지역이 그 공주에게 주어졌고 스웨덴의 야르들이 어느 정도 노브고로드 공화국으로부터 자치권을 가지고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핀란드 지역에서는 1919년부터 1920년까지 잠시 존재했던 북잉그리아 공화국이라는 독립국가가 있었는데 이 국가는 당시 볼셰비키 러시아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10월 혁명 이후였습니다. 더 나아가 잉그리아인들은 소련에 의해 독특한 민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지역에 새로운 국가가 생기는 건 멋지지만 러시아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잃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북미로 넘어가서 퀘벡. 퀘벡은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겪어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첫 번째 사건이 1837년에 있었던 로어 캐나다 반란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때 퀘벡인들이 영국 식민 통치자들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뿌리가 퀘벡과 캐나다의 다른 지역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에 있다고 봅니다. 퀘벡은 프랑스에 의해 식민지화된 반면 캐나다의 대부분 지역은 영국에 의해 식민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의 독립 주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독특한 문화, 78%에 달하는 프랑스어 사용 인구,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개신교가 다수인 반면 로마 가톨릭 신자가 많은 점 등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독립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역사적인 근거로 1763년에 누벨 프랑스가 영국의 정복당했기 때문에 퀘벡이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은 퀘벡 사람들이 정복당한 민족의 후손이며 그들에게는 국가적 주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독립이 허용된다면 미국에 주로 가입하겠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독립을 주장하는 논리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닐 겁니다.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 브르타뉴를 보죠. 프랑스 북서부에는 반도 하나가 있는데 그곳 주민들 중 일부도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브르타뉴는 코널, 아일랜드, 맨섬, 스코틀랜드, 웨일스와 함께 6개의 켈트 민족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독립운동은 1920년대에 등장했는데 그때 학생들로 이루어진 한 그룹이 브르타뉴 민족당을 창당했고 이들은 프랑스 내에서든 밖에서든 자치권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의 언어는 다릅니다. 프랑스어도 사용하지만 현지인들은 브르타뉴어와 갈로어를 사용하며 이 두 언어가 프랑스어와 동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지 인구의 18%만이 독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7%는 자신을 먼저 브르타뉴인으로 그 다음에 프랑스인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입장은 브르타뉴의 지방정부를 허용하는 것부터 독립운동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프랑스가 꽤 잘 통합된 국민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분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다시 미국 서해안 캘리포니아로 가보죠. 이런 종류의 영상에서 캘리포니아는 항상 언급됩니다. 1846년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는 독립공화국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화국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캘리포니아의 깃발에 남아 있습니다. 1846년 6월 공식 허가 없이 알타 캘리포니아에 들어온 33명의 미국인 이민자들. 이 멕시코 정부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멕시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멕시코 미국 전쟁으로 인해 이 반란은 미국 육군이 비밀리에 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3주 후 약 200명으로 이루어진 신생공화국의 군대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대에 편입되어 비공식적으로 연방에 합류했고 1850년에 정식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3주밖에 지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의 씨앗은 캘리포니아에 심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의 독립을 주장하는 캘엑시트 운동이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분리되어 독립국가로 설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이지만 저는 그 부의 상당 부분이 연방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는 결국 독립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일부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그냥 캘리포니아 사람으로 인식되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Than as citizens of the US. Moving on to the next possible country, Venice. 베네티즘은 베네치아 공화국의 재발견을 촉진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문화, 언어가 있으며 이탈리아로부터 더 많은 자치권이나 심지어 독립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1886년에 롬바르디아 베네치아 왕국은 이탈리아에 합병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독립 지지자들은 그 국민투표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지방정부가 새로운 국민투표를 추진했지만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불법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들은 자치권을 위해 투표했습니다. 인구의 57%가 투표에 참여했고 98%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중앙정부는 베네치아와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국가는 역사적인 베네치아 공화국의 모든 영토와 공화국의 일부는 아니었지만 현재는 베네치아 문화권에 속하는 주변 지역 몇 곳을 포함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베네티즘은 또 다른 독립운동인 파다니아, 즉 북이탈리아의 이상적인 독립국가 구상에 대한 지역적 반대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독립운동의 뿌리는 분명히 그들이 과거에 특히 라세르니시마라고 불렸던 베네치아 공화국 시절에 독립적이었던 사실에 있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도시국가이자 해양공화국이었으며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유럽을 대표하는 경제 무역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알겠습니까? 곧 베네치아 공화국이 부활할지도 모릅니다. 다음은 동트라키아입니다. 이 경우는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가능성 면에서는 훨씬 낮고 독립운동의 존재감도 더 약한 것 같습니다. 드자니 이 지역의 독립과 터키로부터의 분리를 주장하는 어떤 종류의 운동이 있다고 합니다. 터키는 두 대륙에 걸쳐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특이한 경우입니다. 터키의 대부분은 아시아에 있고 작은 일부만 유럽에 있습니다. 동트라키아가 터키의 유럽 지역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더 나아가 트라키아 지역 전체를 복원하자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터키에서 이 지역을 떼어내고 불가리아의 상당 부분과 그리스의 일부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터키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불가리아와 그리스의 일부까지 합쳐진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터키가 경제 수도와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할 리가 없고 현지인들과 터키인들 사이에 뚜렷한 문화적 차이나 분리 독립에 대한 감정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시나리오가 이 목록에서 가장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벨기에가 분리된다면 존재할 수도 있는 두 나라, 플랑드르와 발로니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벨기에 분할은 가상적인 상황으로 논의된 적이 있으며 이는 북쪽의 플랑드르, 플라망어를 사용하는데 네덜란드어와 매우 가깝습니다. 과 남쪽의 발로니아, 주로 프랑스어를 사용함 사이의 언어적 경계를 따라 국가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각각 독립국가가 되거나 네덜란드와 프랑스에 합병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18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계획에서 이미 이런 분할이 구상된 바 있습니다.
남쪽 독일 국경 바로 근처에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소수민족도 있지만 자신들만의 새로운 국가를 세울 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공동체 모두 이미 벨기에 연방 내에서 상당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과 분할이 정말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EU의 수도로서 자치지역인 브뤼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 도시가 세 번째 벨기에 국가로서 독립된 도시 국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 목록 중에서 이 경우가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